자, 금쪽 같은 내 통장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장이 어둠을 헤치고 화요일을 만나면 금쪽 같은 내 통장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둠을 헤치고 엄마와 통장을 못 찾는 철이를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갈 메텔 홍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들에게 돈을, 통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네, 요즘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금융상품을 준비하는데 같이 말씀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내 통장을 지키는 거하고 신조어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신조어는 사회 트렌드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듯이 재무설계에서도 신조어처럼 트렌드나 소비 패턴이 반영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신조어들을 알고 금융소비와 관련된 정보와 이러한 말씀을 좀 나누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재무설계는 고객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신조어를 사용하면 고객과 대화할 때 훨씬 더 친근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조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재밌게 전달을 한다거나 네. 금융정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니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조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좀 더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고객과의 관계도 깊게 하고 원하는 점을 파악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주디는 최근 신조어 중에 금사빠, 그게 최근 거 맞아요? 소확행, 뭐 얼주가 뭐 이런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아, 그럼요. 세 개 다 알죠. 뭐 얼주가 뭐 이런 것도 다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 뭐 다 알죠. 세 개 다 저한테 해당되는 거기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집니다. 네. 역시 쭈디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럼요. 그럼 여기서 제가 네.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걸로. 뭔가요?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인데요. 네. 얼죽신은 무슨 뜻일까요? 얼죽신? 네. 이제야 진짜 신조어인가 보다. 제가 잘 모르겠네. 얼죽신. 얼얼해 죽겠어도 신라땡? 아닌가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땡입니다. 아, 아니구나. 얼죽신. 얼죽신은 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뜻입니다. 아. 요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잘 반영한 부동산 관련된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 신조어. 이런 신조어도 있었구나.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몰랐나 봅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 어제 경제 주민 코너 방송 주제가 청약이었는데 그 주제랑도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공급이 제한적인 현 시장 상황에서 신축의 희소성과 뭐 생활의 편의성 그리고 안전적인 주거 환경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얼죽신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예상되는 오래된 아파트에 우리가 거주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 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몬테크가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신축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죽신에 대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다들 큰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좀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9,30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6%나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사가 됐고요. 인천 역시 올해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4,932가구로 작년 대비 61.5%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가 잘 반영하듯이 요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신축 단지가 높은 가격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이 줄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감소할 전망이어서 얼죽신에 대한 시대는 당분간 아쉽게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결국은 구축 아파트가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신축 아파트랑 관련해서 뭐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렴 신축 아파트는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생활에 편리함이 있지만 구축 아파트에 비해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단점과 입주 후에는 하자 보수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하자 보수가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축 아파트들. 이런 현상은 저희가 바로 신차가 출시되었을 때 앞장서서 구입을 하지 않는 건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2024년에 입주한 화성시의 새 아파트 뉴스에 나왔었는데 주차장 천정에서 뭐 워터파크처럼 물이 막 줄줄 새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죽하면 요즘에 아파트들을 두고 물 아파트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신축 아파트들을 좀 제대로 짓고 제대로 좀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면에 구축이 갖고 있는 장단점도 있지 않을까? 네. 아무렴 구축은 입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미 학군이나 상권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곳이라도 특정 지역이 아니라면 단점인데 선호도가 낮고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축의 단점은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주차 문제인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 주차 부분도 굉장히 그렇죠. 어렵지만 지하 주차장이 없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구축은 새로운 개발 호재가 없는 이상 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새롭게 그 전기차 주차 공간을 새롭게 마련을 하면서 또 공사를 시작하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긴급하게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신축이냐 구축이냐 어디로 내 새 집을 좀 얻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제가 동기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면 동기분들. 동기분들에게 팁을 좀 누구예요? 드리면 네. 공사비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맞물리면서 네. 신축의 쏠림 현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하게 나타나고 맞아요.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인 일부만 상승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는 차별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 바로 오를 곳만 오르는 건데요. 저희 동기분들은 입지와 연식, 지역, 공급량을 따져서 나에게 딱 맞는 나만의 똘똘한 한 채를 정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끝내면 좀 아쉽겠죠. 맞아. 네, 아쉬워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동산 관련된 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요. 그 시간은 제가 조금 따로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면 통장을 나눠서 현금 흐름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 저희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청약을 도전을 하든 아니면 기존 아파트의 대출을 일으켜서 우리가 거기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던 어떤 방법이어도 종잣돈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래서 부동산 전체 팁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오늘 따로 하루 동안은 파트를 부족하다. 만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통장을 잘 관리하는 팁은 앞으로 쭉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통장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통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우리 메탈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금융상품도 오래전에 가입한 걸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된 상품들을 새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리 맞아요. 철이. 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렴 보험 상품이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제 보험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새로 나온 보험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매우 많이 듣고 있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예스 월도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솔루션을 주세요? 앞에서 뭐 부동산도 리모델링을 하듯이 보험도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좋은 특약들은 당연히 살려서 유지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 본인에게 제대로 맞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러한 보장이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아쉽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을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조정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 예전에 좋은 특약들이 예전 보험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유지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나한테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누군가한테는 정답이지만 나한테는 오답일 수 있고 나한테 정답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오답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거나 누가 나쁘다고 해서 내 거를 해약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논의를 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장단점을 잘 알고 어떤 게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짜야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새어나가지 않게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제 테크닉 돈키호테와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시대가 바뀌면서 신조어가 유행을 하듯이 재무 설계에 있어서도 신조어처럼 최신 트렌드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팁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재무 설계에 있어서. 네, 시대에 맞게 재테크도 변하듯 개인별 재테크 방법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의 나이, 특히 작은 목표,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부채 상환, 그리고 종잣돈 모으기 등에 따라서 재테크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위에 뭐 지인들이 좋다고 한 방법이 나에게는 잘 맞지 않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딱 맞는 재테크 방법을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각자의 소비 습관이나 수익 그리고 또 개인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당연히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필요하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은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뭐지? 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검증된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재무 설계 상황에 따라서 재무 설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참에 우리 집 생활비, 우리 집 보험료 등 전반적인 재무 상황 점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999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려 있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께서 꼼꼼하게 즉각적으로 무료로 점검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상담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앞서 두 분이 욕심내셨던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어떻게 들어볼까요?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자기야, 커피가 한 잔에 8,000원이다. 8,000원. 진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세 잔만 시켰어. 우리 나눠 마시자. 잘했어. 근데 저기 언니는 월에 얼마 정도 저축해? 저축? 우리 집만 이렇게 저축 못하고 사나 싶어서. 아유, 자기 왜 너네 집만 그러겠어. 다 똑같아. 애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아주 돈 먹는 기계다야, 기계. 아니, 보험료도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우리 집에 글쎄 언니 80만 원이나 나간다? 한 달에? 너무 많지. 어머, 우리 집이랑 똑같다. 진짜? 우리도 세 식구에 지금 80만 원이나 나가서 어머머머. 너무 많다 싶던 참인데 야, 아프질 않으니 보험을 쓸 일이 있긴 하나. 너무 아까워. 건강한 게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그 돈 모아서 저축했어봐 뭐래도 했다 언니. 아유, 자기도 고민이 나랑 똑같구나. 어쩐지 아끼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 돈만 많은 건지 어디서 돈이 이렇게 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뭐 좀 시켰어? 오셨어요, 형부? 당신 어딜 다녀와?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네. 아이고 시킨 거 왜 4명인데 3잔밖에 안 시켰어? 커피 값이 8,000원이야. 8,000원. 너무 비싸. 에이, 이 사람 이런 데 와서 뭐 돈 아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까짓 거 뭐 8,000원이 대수야. 시키자. 재수 씨도 뭐 있는데 뭐 마실래요? 케이크도 우리 같이 먹을까? 그거 맛있어 보이던데. 이거 배불러요, 시킬까? 형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데는 그래도 먹어줘야 한다니까. 다들 먹잖아. 맛은 봐야지. 내가 제일 맛있는 걸로 사올 테니까 우리 그거 먹자. 카드 좀 줘봐 여보. 여기 있네. 돈 세는 거. 아유. 자, 오늘 사연자분 30대 후반의 주부십니다. 저희가 사연을 재구성해서 꽁트로 꾸며봤는데 네. 일단은 친하게 지내는 동생분과 서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다. 80만 원씩이나 내냐. 3인이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 거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썼네 돈 세는 곳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서 네. 이제 꽁트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돈 세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 나름 아끼면서 살고 있다. 4명이 커피숍을 갔는데도 3잔만 시킬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아끼며 살고 있는데 대체 돈 어디서 세고 있는 거냐. 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름 아끼며 살고 있고 나름 벌만큼 벌고 있는데 대체 우리 집은 돈이 어디서 새고 있는 걸까요?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보험이 물론 답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항상 하십니다. 그중에 보험료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집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어디서 낭비가 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또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정리정돈이 됐고 어떤 부분이 낭비가 되고 있었는지 잠시 후 3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저희가 사연을 꽁트 형식으로 꾸며서 들려드렸는데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친구분하고 서로 가입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증이 생기셨어요. 두 분이 설계사분에게 들은 얘기로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상담 신청을 해주신 상태인데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의 성격이나 목적이 나나 우리 집 상황에 맞아야 좋은 보험인데 가입 당시 보험의 장점들만 기억하고 계시고 서로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더 좋다. 이렇게 좀 두 분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계셨던 상황인데요. 네. 서로 생활 수준이나 보험료 납입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정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현황을 살피면서 어느 부분이 본인들에게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참고로 보험료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80만 원. 한쪽은 꽁트에서는 저희가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연은 실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던 두 분은 65만 원대의 보험료였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네. 그래서 한쪽은 다행히 가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안타깝게도 한쪽은 본인들 상황에 맞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런 거 참 안타까운 것 같아. 비슷한 금액을 내고 있었는데 한쪽은 으쓱하셨고 다른 한쪽은 실망이 크셨겠네요. 네, 두 분의 편을 가르려는 건 아니지만 음. 우연찮게 그렇게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두 분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이 너무 다르게 가입이 돼 있었는데요. 네. 남편분들이 또 마침 같은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한 살 터울로 두 가족 다 3인 가족이고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 고민거리도 갖고 해서 서로 의지하며 친하게 자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은 드러났는데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보험 혜택을 안 받는 게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혜택은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가는 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요즘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고 보험 점검하고 재무 설계 해봐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셨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가 나를 너무 옥죄다. 우리 생활비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었을까요? 양쪽이 다르게 가입되어 있었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사연자분 친구분의 가정의 보험 가입 현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인 가족 총 납입 보험료는 65만 원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어요. 네. 우선 남편분의 보험은 CI 종신 보험으로 25만 원, 암보험은 갱신형 3만 원, 그리고 상해 담보와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3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네. 아내분은 종신보험 18만 원에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보험 9만 원, 그리고 아드님 보험은 30세 만기 실손보험이 포함된 7만 원대. 이래서 보장성 보험료로만 매달 65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3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만 65만 원. 그러니까는 아프거나 다치지 않으면 이게 쓸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보험료만 65만 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CI 보험도 보장 범위가 좀 좁잖아요. 네. 일단 빨간불이 좀 보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친구분의 댁에 보험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첫 번째 과도한 보장성 보험료의 문제도 있고 저축성 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았고요. 네. 심지어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 안에 저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유사시에 받을 수 있는 진단금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특히 가장인 남편분의 진단금은 사망보험금에서 80%나 선 지급하기 때문에 진단금이 아주 높고 나중에 이 돈으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가계부 상황과 가입돼 있는 보험들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네. 우선 월 수입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두 네. 가정당. 남편분 보험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사망보험금과 중대한 질병을 보장받는 CI 보험으로 보험료가 좀 과도하게 납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보험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CI 보험은 보장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질병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나마 가입되어 있었던 암보험 역시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갱신 주기도 매우 짧기 때문에 짧은 갱신 주기보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보험으로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분의 보험은 보험료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가 노후 대비까지 되어 있는 보험이었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연금이나 저축은 전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매달 내고 있는 돈에서. 자, 그럼 친구분 이 가정의 아내분 보험은 또 어땠습니까? 아내분 보험은 실손이 포함된 종합보험과 종신보험이었는데 네. 그중 종합보험은 굉장히 잘 가입하셨습니다. 진단금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수술비가 잘 포함이 되어 있었고 실손보험을 제외한 다른 담보들은 모두 비갱신형으로 잘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보장기간이 80세로 다소 짧은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만 보완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 18만 원은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쓸 생각이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종신보험 안에 있는 담보들, 특약들도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종합보험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장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뇌졸중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보다 보장 범위가 넓은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그 부분만 살짝 더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만기도 80세였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0세 만기로 새롭게 준비하는 진단금들은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좀 더 안타까운 부분들은 아드님 보험에 만기가 좀 짧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아쉬웠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들은 어린데. 네. 가입 당시에 만기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이 만기가 찾아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환급금으로 아드님의 뭐 대학 진학이나 아니면 교육비나 독립자금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목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오. 그러한 설명을 듣고선 가입을 하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설명 네.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30세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아주 먼 미래였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아드님이 30세에 보험을 다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사실 그때 환급받는 환급금보다는 새롭게 30세부터 유지해야 될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30세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리고 좀 더 나이가 좀 어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보험보다는 조금 더 보장 범위나 아니면 보험료가 높은 그렇게 좀 비효율적인 그러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미처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도 목돈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30세부터 아드님이 만약에 비갱신형으로 20년 납에 100세 만기의 보험을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8만 원대의 보험료지만 그때 가입하는 보험은 뭐 1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그 돈이 만약에 20년 동안 납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받은 돈은 아마 보험료 내기에도 부족한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돈 모아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30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 만기로 하고 저축도 해주고 그런 보험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우선 우리가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내가 모은다, 저축을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도 내고 국민연금도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을 우리가 나중에 거기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 생각은 안 하죠.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하는 보험 역시도 건강보험은 내가 소비를 한다, 써서 없앤다, 보장받는다, 어떠한 상황에 대처를 해서 그리고 저축은 뭐 연금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뭐 예적금이 됐던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국민연금처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또 돌려받을 생각까지 하면 어쨌든 보장에도 구멍이 뚫릴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네. 한 곳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두 마리 토끼를 각자 잡으려고 해라. 그래야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은 보험이 잘 되어 있었고 한쪽은 별로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줄여서 좀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보험 내용은 어땠습니까? 친구분처럼 60만 원 넘게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차이점은 저축보험 즉 변액연금으로 20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 분기에 한 번씩 수시로 추가 납입까지 잘하고 계셨습니다. 4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로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상대적으로 보험료만 낮다고 해서 좋은 보험은 아니라고 그때 그죠. 말씀드렸죠. 보장 내용이 그 안에 알차게 꽉 차 있어야 하는데 3년 전에 보험이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시절에 보장을 다행히도 보완을 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친구분의 차이점은 한 분은 보장으로만 꽉 차 있었고 한 분은 노후 대비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장과 그리고 저축이 함께 되어 있었다. 그러면 친구분 가정의 조정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친구분 가정의 보험 조정이 필요했는데요. 우선 가장인 남편분의 보험은 정기보험으로 3만 원대의 사망보험금 65세까지 1억 원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가장의 사망보험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비싸게 납입되고 있었던 CI 보험의 그러한 보장 내용들은 이 정기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네. 또 기존의 실손보험은 유지를 하고 다만 부족했던 2대 진단금인 뇌와 심장에 관련돼서는 보장 범위 넓게 뇌혈관 진단비와 심장 쪽은 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암보험 역시도 갱신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비갱신형으로 암과 그리고 뇌와 심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종합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아내분의 보험은 실손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9만 원대의 건강보험이었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 범위와 보장 기간이 좀 짧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제분 아드님의 보험은 100세 만기로 저희가 같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서 3인 가족의 보험료를 그전에는 65만 원대의 보장성 보험료로만 납입하고 있었던 거를 40만 원대의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없었던 연금
이 부분을 아내분 앞으로 25만 원의 변액연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한 분은 다소 속상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늦기 전에 고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훈훈한 상담 사연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신조어처럼 나에게 맞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자. 나에게 딱 맞는 옷처럼 내가 번 돈도 나에게 딱 맞게 운용하자. 둘째. 같은 보험료라도 보장이 다를 수 있다. 보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장받는 내용이 중요하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